나오셨습니다. 유사명, 이지은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오늘 시간이 저희가 너무 늦게 연락드려가지고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기표 의원은 더 늦게 연락드려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전화 연결되는 대로 하고 내일은 미리 섭외할 테니까 내일은 시간 빼주세요. 네. 예. 자, 아까 맞아요. 박은정 의원님 그 관저에서 들고 있는 기관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관총 모델이 뭡니까? 그게 이제 독일에서 아까 뭐 만들어졌다고. 아, 이스라엘. 네. 아,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돌격 소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미국 총기 난사 때 그 총을 사용을 하고, 그 총기 난사범들이, 그리고 또 그 총이 그러면 현장에 있었는지 제가 이제 공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그 한 200여 명이 그 총 다 들고 있었으면 그 현장은 정말 진압이 어려웠겠다. 예. 근데 그 공처장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차 치포 집행 이후에 아마 저렇게 이제 총기를 들고 좀 하고 있는 건지 원래 경호처에 지금 뭐 총기 매뉴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총을 들고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죠? 네, 그렇죠.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 그렇지. 언론에 지금 뭐 지금 포착이 돼가지고 잘 됐어요. 네. 네. 기관총 저렇게 들고 있으니까 잘 됐어요. 근데 경찰이 그렇죠. 큰 자세히 봐야 군사적인 되는 실탄이 진압작전이 탄착에 필요합니다. 들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 있죠. 있겠지. 빈 총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저거 그 경호처는 공포탄이 없다고 해요. 아, 공포탄 1탄은 네, 경호 매뉴얼상. 저거 아무래도 HK416 돌격 소총일 것 같습니다. HK416 전문 용어 네, 나오네. 한번 찾아보시면 HK416 어쨌든 네, 경호처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기관총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섰잖아요. 지금 네. 밖으로 나섰으면 그럼 이제 경찰이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뭔지 제가 여쭤보려고 오늘 모신 거거든요. 긴급하게. 네, 네. 경찰 장비 뭐 투입할 수 사진 있습니까? 장비 사진 준비된 거 뭐 있어요? 자, 경찰이 그럼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냐? 장갑차 일단. 네, 저게 우리가 자랑하는 랭코입니다. 랭코. 랭코? 네. 그래서 옆에서 수류탄이 터져도 바퀴가 멀쩡한. 저 안에 10명에서 꽉 채우면 20명까지 탈 수 있고요. 네. 저 들어갑시다. 저거는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특공대가 하는 일이 위력 과시하고 통로 개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장비가 많기 때문에 앞에 차가 이제 차벽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레카차로 끌어낸 다음에 저걸로 레카차는 어제 네. 그 일대로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장비 중에 레카차가 있습니다. 경찰 레카차가 있죠. 경찰 레카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된 게 레카차 운영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하. 가로로 그 문이 대문 철문이 있고 철문 옆에 현관 사진 있으면 그 관저 앞에 입구 사진 버스 서 있는 사진 있으면 구해보세요. 지금 예. 지난번에 오중으로 해서 가로로 하나, 세로로 세 대 다시 뒤에 가로로 하나 하는 거는 레카차가 현실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끌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차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예. 시동을 연결해서 예. 끌어내는 자발적으로 운전해서 끌어내야지 그 좁은 공간에서 레카차 운영해서 차 5대를 빼내는 거는 쉽지가 않고 시간이 그 엄청 버스 배열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뭐든지 간에. 그래, 지난번에는 이랬습니다. 문을 키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없죠. 예, 키는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 따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기술자한테 문을 어떻게 따고 그 이제 선을 강제로 연결해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네. 강제 연결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포크레인으로 들 수는 없어요? 크레인으로 들 수는 있죠. 포크레인으로 들 수도 포크레인 말고 크레인 참. 예. 크레인 없습니까? 지금 사진 나오네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앞에 이제 가로로 해놨. 지금 현재 네. 이 시각 관저예요. 저희가 지금 24시간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현실적으로 크레인이나 오케이. 레카차를 운영할 수 있으면 레카차를 준비하지만 안 된다 하면 사람이 운전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가 그것도 어렵게 그 시동을 걸어가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이제 차를 한 대 끌어내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장비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크레인 가능하죠? 크레인 가능하죠. 크레인. 근데 그리고 저게 이제 지금 사다리 차거든요. 저건 경찰 사다리차. 특공대에서 쓰는 사다리 차인데 예를 들어서 1층에 뭔가 장애물이 있을 경우 2층으로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차를 올리는 건 저게 15m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버스를 빨리 못 끌어내면 예.
저 버스 위로 저렇게 타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반드시 근데- 버스를 끌어내야 하는 이유는 기동대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버스는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네, 회로도 어제 확보해야 되고. 잠깐만요. 네, 어제 공수처장도 자신들이 준비한 차량을 이 진입이 안 돼서 1차 집행이 실패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버스는 반드시 끌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버스는 초반에 버스부터 끌어내야 되겠네요. 예, 네. 통로 확보하는 게 제일 그 상천에 크레인도 동원하고 음. 문도 따고 밑에 그 전선 연결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해서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샷건입니다. 샷건. 저게 이제 문 따고 들어갈 때 안에 수색을 할 때도 문을 다 잠궈 놓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을 따는 거 저거를 샷건 해서 엽총처럼 생겼는데 저게 있고 또 하나는 저거는 그 문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위험하고 저거 쇠망치 저거 저 해머. 배터링햄. 네. 배터링 햄이라고 그럽니까? 네, 배터링햄 저거 우리나라 다 있어요? 있습니다. 어. 경찰 특공대에 다 있습니다. 저거 많이 가져왔어요. 경찰 특공대 있고 뭐 붙여가지고 네. 폭파시키는 것도 있고 경찰 크레인도 있다는 거죠. 경찰 크레인은 경찰이라고 확인 그 하는 못했습니다. 건 빌려 쓰죠. 빌려 쓰는 거. 네네 경찰 크레인은 크레인도 확인 못했습니다. 가져오고 예, 다 되기는 경찰 하는데 레카차는 있는 거죠. 있습니다. 경찰 레카차는 경찰,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어렵기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차 끌어내고 운전해서 이제 빼내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경찰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찰 운전병과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차벽 설치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아주 따닥따닥 붙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경찰들은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 투입해서 다 끌어내고 안 되면 드러내고 네, 네. 안 그러면 그 레카로도 끌어내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네. 네. 차를 다 치우고 네. 그 다음에 장갑차 들어가야죠. 당연하죠. 아까 제일 처음에 당연하죠. 나온 그게 아까 말이 장갑차입니다. 총이 랭코. 두렵다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장갑차가 해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쇠철망을 다 그냥 철조망을 그냥 다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장갑차 띄워주세요 사진. 예. 저거 저기 네. 예.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된 장갑차인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거. 서울청에 2개, 경기 하나, 인천 하나. 저 철조망 밟으면 타이어 판고 난다든가 그런 거 없죠? 저거는. 없습니다. 아까 수류탄 그 터져도 폭발을 괜찮습니다. 해도 수류탄 터져도 괜찮습니다. 했으니까. 저거 몇 대 있습니까? 2대, 1대, 3대 이야기네. 일단은 그 경기에- 서울청에 2대, 경기 한 대, 인천 한 대. 그렇게 4대고요. 네, 네. 제가 특공대 직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 2대만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 4대 투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경내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어요. 4대 투입해 주세요. 네. 들락달락하고 헬기는 헬기. 경찰 헬기는 기본이죠. 우리 경찰 경찰 레펠. 헬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요즘은 레펠을 안 타고 저게 패스트 로프라고 해서 꽤 두꺼운 한 10cm 정도 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원래 이제 레펠은 한 명씩 두 명씩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죠. 저거는 한 10명씩 주르륵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급할 때 이제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한 번에 한 10명씩 쭉쭉 타고 내려올 수 헬기 있어서 투입 된답니까? 헬기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게 있는 부분이 있죠. 미리 그 수방사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내 허가 받아야 됩니다. 네, 경찰에서 이 수방사가 빨리 내주겠지. 설마. 네. 그래서 근데 그 협조하는 과정에서 다 뜰통이 나고 하기 때문에 네. 저거는 헬기가 투입된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입니다. 그- 헬기 소리가 위력과시. 지난번에 그 계엄날 우리가 헬기 소리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헬기 소리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무전이 안 들릴 것 같거든요. 옆에 있으면 뭐라고요?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헬기가 인터넷 뜨면. 끊어주세요. 인터넷 끊는 거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박원장 의원님. 네. 인터넷 끊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네. 이런 피의자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있는데 조금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그래요? 인터넷 끊어서 뭐 더 이상 그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새벽부터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는데. 자, 김기표 의원님 연결됐으면 연결됐다고 알려주세요. 예, 그 사이에. 이번에 영장 며칠짜리 나왔을까요? 7일보다는 조금 길고 한 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한 보름 정도. 그건 느낌이잖아요. 예. 왜- 저 안 가르쳐 준다 하는데 네. 네, 원래는 네. 체포영장은 7일이 기본이고요. 네. 소재가 불명이어서 검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내면 한 30일짜리도 끊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30일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저는 이번 주 내로 집행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못하면 어쨌든 다른 결론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이번 주 내로 뭐 끝내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조건 이번 주 안에 들어가죠. 김기표 의원님 연결됐네요. 무조건, 네. 예. 의원님 저희가 너무 새벽에 전화드리는 바람에 예.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일어나셨나 봐요. 아니요, 어제 어디 좀 운동 갔다 오고 이래서 어제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계획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오늘 아침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 어제 밤에 보니까 집행을 안 할 것 같더라고. 네. 예. 그래서 취소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다시 저희가 바꿨어요. 왜냐면 네네. 압도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하려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영장 기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네. 정도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일주일이 이제 기본이지만 이번에는 한 10일 정도 10일. 이상 내주지 않았을까 예측은 하는데 어제 법사위 제가 어제부터 법사위를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께서 공수처장한테 물어봤는데 끝까지 함구하더군요. 그건 함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각지도 못할 장비 없습니까? 저는 이거는 저기 위원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경찰 출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그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껐기 때문에 그렇지. 마이크가 확성기로 가지고 이거 누가 하면 여러분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그거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대포, 그러니까 살수차 쓰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살수차는 장비 규칙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백남기 예. 농민 사망 사건 이후에 살수차를 저희가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쓰는 건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갖고 갈 수 있고 진압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건지 민간인들의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체포용으로 쓰면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또 검토를 해보고. 그 법률가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박은정 의원님, 네. 지금 경찰이 그동안 백남기 농민 그 돌아가신 이후에 네. 물대포 안 쓰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 쓰는 건 어때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예. 저쪽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를 그렇죠. 검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비든 동원을 해서 빨리 진압을 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또 계속 시비 삼을 거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예. 그래서 어쨌든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안전하게 검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대포가 불법은 아니지만 시비거리를 남길 수 있다. 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쪽이 총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다른 살수차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위법 시비를 계속 끝도 없이 삼고 있고 그걸 정쟁화시키고 있고 지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공수처장도 법사위 나와서 이게 프레임 전환을 우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하려고 조심해야 노력했겠죠. 예.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네, 그렇게 네. 하려고 네, 노력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일부는 통했을 겁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네. 그 김기표 의원님은 물대포 사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집행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네.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느냐 여부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들고 가고 실제 현장을 뚫는 것은 경찰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현장 상황의 어떤 판단도 공수처 검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그것에 전문화돼 있는 경찰 어떤 책임자한테 전권을 줘서 각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에 있어서의 적법성이나 시비는 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다만 물대포요. 수단적인 것에 있어서는 물대포는 당연히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총 같은 것도 들고 있는데 총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약에 쏘게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격병이라고 할 수 없네. 군인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저격경 있습니까? 저격경. 저격경 배치하고 스나이퍼. 네.
물대포도 가져가고 갈 수 있는 무기는 다 가져갔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체류탄이 있거든요. 체류가스가 체류탄. 있습니다. 체류가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체류가스. 체류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좀 쓰는데 캡사이신이라고 등에 메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으면 얼굴에다 뿌리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렇지. 죽는 건 아니잖아. 죽는 거 아니죠. 다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네.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손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따가워서. 좋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너무 자극을 하면 네. 오히려 무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극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경계- 가지고 가기는 다 가지고 가는데 그 경계를 사야 되는데 네, 네. 자극을 안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안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바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태양이었잖아요. 그래서 햇볕 정책으로 다 뚫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한 7시간씩 대치를 하는 겁니다. 7시간. 정책으로 네. 한 7 아니면 24시간 저는 그냥 대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저격수들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가슴에 네. 박히게 하는 거 진짜 무섭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하고 선무 방송도 하고 네. 예. 물류보도 좀 일부 쐈다가 캡사이신도 좀 쐈다가 네. 몇 명 끌고 나갔다가 계속해서 반드시 뚫어야 된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 대치 시간이 정말 24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빨리 체포해 달라고 원할 겁니다. 24시간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대치를 있겠냐고요. 오래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뜯어내는 뜯어먹기 작전. 신선한 예. 인력 맞습니다. 다시 예. 투입하고 그리고 그 포기하고 투항한 인력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작에 그분도 투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투입해가지고 너도 따뜻한 것으로 빨리 넘어와라. 시간을 얼마나 걸리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급이 그냥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지. 보급이 끊깁니다. 거기는. 예, 그쪽은 거기는 보급이 끊깁니다. 지금 보급을 준비가 많이 사재기를 해나가고 저 안에 네네. 멋이 하지만 있는데 스크럼 짜고 있다가 풀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지 계속해서. 그래서 압도적인 인원이 일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대치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풀지를 못하도록. 맞아요. 계속 대치를 시키면 한 5시간, 7시간도 못 버티거든요. 어차피 농성전이잖아요. 네. 예. 예. 자, 우리 두 분 전화 연결된 두 의원님.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을 예.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장기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박 2일, 3박 4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조본부가 충분히 전략을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네. 내일은 나오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 내일부터는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날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예. 내일, 모레, 주말 계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오후에라도 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말 그래요? 가는 거는 바깥의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시위대가 많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고 그 주중에 끝내는 그게 그렇죠.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새벽 예. 뭐 이런 식으로 빠르면 진행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미 좀 늦은 거고 새벽에 이제 시위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럼 가장 빠른 시- 거는 목요일 아침이네. 목요일 예. 새벽이네. 네. 예. 새벽에 일찍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두 분은 내일 자동으로 예약돼 있는 겁니다. 일로 오시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저 나가시기 전에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경찰견을 투입하면 어떠냐라는 경찰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개가 있습니다. 경찰견 아, 그 물질을 못하게 입에 무는 개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마약 탐지견과 폭발물 탐지견은 어차피 못 쓰는 거고 수색견과 공격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격견은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없고 수색견은 사실상 이제 실종자 수색에만 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색 영장을 받았으니까 혹시 이 수색견을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발견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것 있을지 같은데 그건? 저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두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네. 수색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장의 이제 수사 기관의 뭐 판단 책임이고 수색견. 권한이어서 그것은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색견. 저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또 그러니까 이선영 위원장님. 예, 저는 반대인 게 네. 국격이 있고 대통령의 그게 있는데 아니 못 찾으면 못 찾으면 아니요. 그래도 네. 막가자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아, 국격도 수색견.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내일 결론 내도록 하죠. 예. 제 생각에 제일 빠르면 내일 새벽부터니까 내일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방송할 거거든요. 예. 그때 네 분이 합의를 보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네. 네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경호처에서 모든 가용한 쓸 수 있는 화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그렇겠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겠죠. 정말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 총을 겨누지 않는 이상 그쪽에서 먼저 살상 무기를 쓰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포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금탄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있는데 이제 소리가 완전 그 사람을 정말 전지시키는 거죠. 네 정말 폭탄 터지는 것 같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데 뭐 옆에 있으면 찰과상 정도지만 그러니까 소리가 정말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네, 소리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리고 거예요. 그건 훈련 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그냥 경찰 특공대나 뭐 이렇게 기동대 직원들 그냥 들어갔다가 부비 트랩 같은데 잘못 건드려서 포금탄이 터지면 완전 거기서 난리가 날 수가 아수라장이 될 있습니다. 수도 네,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전술 중에 굉장히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동격서입니다. 이쪽을 칠 것처럼 하면서 시끄럽게 해놓고 저쪽 치는 게 굉장히 잘 그쵸.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떼낼 때도 이쪽 할 것처럼 했다가 저쪽 하는 이런 저도 전술들.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거는 경호처 그 가족들하고 경호관들 직급이 낮은 경호관들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 내란에 동조하지 마라 인생 조진다. 그 가족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서 남편 알겠습니다. 출근을 막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제 생각에는 D-Day 가능성 있는 첫 번째 날이 내일이고 내일부터는 매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네.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